이낙연 전 대표가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무슨 당했을까요?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때 같은 경우 인재를 막 영입할 때 민주화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막 공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. 호남의 인재를 마구잡이 끌어들여가지고 실제로 박주성 같은 사람 저 완전히 이 권력형 검사 출신을 권력형 검사. 네. 호남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렇죠.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스타일로 해와서요. 많죠 그런 사람들 사실은. 네, 네, 사실은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했던 사람들 치고 원래는 보수 쪽이 상당히 많죠. 네, 네. 그 이야기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본인을 총리 대권 주자급으로 만들어준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별하는 거거든요. 그렇지 현재 형식적으로 결별돼 있겠죠. 네, 네, 형식적으로 결별돼 있는 거고. 그리고 지금 이 인요한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네. 이 서진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내부적으로. 국민의힘에서? 내부적으로 써요. 그래서 네. 인요한 자체가 이제 이 호남의 인물이고 실제로 이번에 한동훈 광주 가가지고 윤석열보다 훨씬 3배, 4배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주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까지는 보수가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됐는데 헌법에 집어넣는 건 결사 반대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 네. 한 방에 쳐버려가지고 지금 보수가 난리가 났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럴 정도로 서진을 밀고 가면서 다음 대권을 이낙연 씨는 노려볼 만하죠. 근데 주겠어요. 그 이낙연이 진짜 YS만큼 노태우하고 싸워서 권력을 뺏을 만큼은 그게 될까? 한동훈 이길 수 있을까? 근데 물론 뭐 한동훈도 총선 실패하면은 책임지고. 한동훈이 뭐 예를 들면 노태우 때 이제 박철원이 실패했는데 네. 후계자가 예. 지금 어쨌든 왜 좌클릭의 호남 선진 정책을 했을 때는 이낙연만큼 좋은 상대는 없죠. 이 후보 같은 경우는. 물론 그래서 YS 같은 뭐 그런 기준은 없겠지만 한동훈이 뭐 흔들린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저쪽 대권 주자가 오세훈이니 뭐 오세훈, 홍준표 그렇게 뭐 이 정도죠. 시원치 않습니다. 원희룡 뭐 이 정도죠.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호남 대권 주자로 보수에서 호남 대권 주자로 충분히 이제 그림 그려볼 만하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보수들이라든가 올드 보수들, 올드 보수들이 이낙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지금 안 되고 있어요. 못 받아들인다. 지금은 일단은 한동훈 광주 때부터 지금 여론이 엄청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. 이상민 들어올 때 오늘 뒤집어졌고 네. 이낙연 얘기 나오면 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. 뭐 어떤 분들은 뭐 도끼 객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상민하고 그래도 이낙연은 좀 품격의 차이라든가 정치 행태의 차이는 좀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낙연은 좀 보수 같아. 그 엄중하고. 근데 사실은 이상민은 그 이해창하고도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거든요. 보수에서 올 때 이낙연은 김대중 사람이에요. 그냥 김대중 사람처럼 보이긴단 말이에요. 이낙연 같은 경우는. 네네네. 오히려 더 힘들지 사실은. 이낙연. 이상민은 뭐 이상민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니까. 거고. 네. 이낙연은 일단 보수가 올 때 그 뭐 이념이 보수인지 모르겠지만은 김대중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. 그 사실은 지금 김한길이 전면에 못 나서는 것도 그 문제거든요. 김한길이 무슨 뭐 레프트 이념이 뭐 센 게 뭐가 있습니까? 근데 김한길은 이건 뭐 100% 김대중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한길이 전면 못 나서는 건데 그 김한길, 이낙연 이렇게 더구나 이재호는 원래 보수 있을 때부터 이거 보수에서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을 잡는다 이러면은 현재까지 볼 때 이 바닥에 있는 베이스 보수 플러스 알파 영남권에서 쫓겨난 보수들 같은 경우는 쉽게 물러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변 대표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한국의 보수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지향적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. 이렇게 봤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이낙연을 김한길이나 이재호가 딱 편먹고 띄운다. 그러면 이 기회주의적 속성에 의해서 전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낙연을 밀어줄 수 있다.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? 근데 너무 안 챙기잖아요. 그러니까 일정 정도 보수한테 먹을 건 좀 줘야 되는데 먹을 걸 그냥 끌어버려. 지금 언제부터냐면 이게 그 윤석열이 끄는 거죠. 윤석열부터 끌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악화되고 있었는데 총선 때는 역할 주겠지. 근데 총선 때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어요. 더 오히려 더 배척하고 있고 이래가지고.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비대위원회에서도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 때나 뭐나 하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 보수에 있지 않았습니까? 내가 그래도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회 최고에 한두 명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. 아스팔트 보수에 몫을 줬다? 예, 이거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. 근데 이번에 진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. 그래서 여기서 또 되게 안 좋았죠. 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? 저기다가 저 민경우하고 날라갔지만은 민경우는 보수가 올 땐 여전히 저건 좌파고 김경률
나머지는 애들, 누군지 모르는 애들. 이렇게 되면 당장 공천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사실은 국민의힘도 어떤 뭐 보수 지향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인기 영합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이 검찰들 중심으로 해서 말랑말랑한 사람들 끌어모으기 이런 거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 기회주의 권력 해반하기 세력이 보수의 숙주를 쳐서 먹어버렸고 이제 보수는 내쫓는 지금 이번 총선에 그런 구도로 가는 거죠. 그런 구도 속에서 이상민이 들어오는 거고 당연히 그 구도 속에서 이준석하고 이낙연도 공간에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수와 이 검찰 이 세력과의 맞붙는 간극보다 이준석이 훨씬 가까워. 이준석이. 보수하고 아니 저쪽이랑 윤석열 쪽이랑. 윤석열 쪽이랑 훨씬 가까워 사실은.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윤석열을 보수라고 보고 막 찬양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보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. 그 거리가 이준석과 윤석열보다 보수 거리가 훨씬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. 지금 그 한동훈에 대한 지지도가 막 굉장히 커요. 굉장히 큰데 그거는 한 번씩 근데 영남의 60대 이상이 한동훈 지지도가 높아요. 원래 그렇게 했었죠. 시작했는데 이제 한동훈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쭉 내려오게 됐죠. 특히 이번에 그 광주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보수들의 지지율이 건드렸죠. 아, 이거 한동훈은 보수 아니구나. 이거 뭐 명백히 돼버린 건데 이 부분 대해서는. 그러니까 뭐 참배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헌법이 넣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보수에서는. 그거는 보수에서는 못 받아들였단 말이야 지금까지 어느 정도. 근데 이제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그게 뭐 보수 일부에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영남은 이 가둬놓은 물고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. 네, 가둬놓은 물고기고 결국은 한동훈이 하는 것은 수도권 중도에 어필하겠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공천이 이제 이 파장이 났을 때, 그럼 이제 쫓겨나는 영남 사람들, 아까 얘기했던 내가 저 김태호라든지 뭐 김영선이라든지 무슨 깃발 이겠습니까 이거? 보수 깃발 이게 돼 있거든 당연히 그러면. 얘들은 보수 아니다. 이게 진짜 보수다 해가지고 장애 보수하고 영남권 이제 이른바 하류 붙어가지고 이제 낙동강 하류. 그래서 이제 보수 깃발을 들게 돼 있죠. 근데 결국은 현실은 또 좌장이잖아. 좌장 문제 또 박근혜에서 또 안 걸려버리잖아.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를 또 박근혜를 걸려버리잖아요.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공격수들은 좀 나와요. 공격수들은. 아니 뭐 공격수 나와요. 많아요. 서병수도 있고. 공격수는 걸출한 사람들은 있어. 김용판이 있는데. 김용판도 있는데. 결국 이제 박근혜에서 다 걸려버리는 거지. 지금 박근혜 같은 경우에 저쪽에 너무 붙어가지고 윤석열이랑 이제 아마 뭐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은데, 근데 또 박근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워낙에 이게 좀 정치적 이런 계산이 좀 생각보다 빨라서 뭐 언제 어떻게 또 변질할지 모르겠어요. 서병수가 대권 주자예요? 대권 주자 할 수 있어요? 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어렵다고 봅니다. 저는 어렵다고. 김태호는? 김태호 세력이 없잖아. 김태호도 어렵다고 봐요. 그럼 구심점이 없잖아. 친박들이. 그게 예전에 근데 그 한번 이제 이게 90년도 선거 때 이제 막 김종필이 자민련 끌고 나와가지고 김종필이 사실 대권주자 아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석권했어요. TK를 석권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권주자가 없더라도 총선에서 일단은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. 이건 도대체 이 보수의 뿌리를 다 끝장내겠다는 이런 여론 불면은 일단 총선은 가는 거죠. 총선까지는. 그때 생각하면은 DJP의 박철원이었거든. DJP가 아니지. JP, 박태준, 박철원. 그러니까 이 삼박축이었거든. 대선은 그렇게 갔었는데. 네. 대선 전에 96년도 총선 말하는 자민련 바람 불 때 실제로 이 YS가 그 당시 신한국당을 만들어서 그런 대로 선방을 했고. 네네네. 김대중은 이제 그때 당이 깨져가지고 민주당하고 새정치국에 깨져가지고 별로 못했는데 자민련이 그냥 TK하고 충청도를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? 96년도에 쓸어버렸죠. 그게 그때 완전히 그 대권론 주장 없이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JP는 충청도 기반이었는데 TK를 먹은 거는 그 당시에 박태준하고 박철원이 나왔죠. 박철원이 아마 박철원이 안 나오고 박철원이 나왔어요. 현경자가 나왔죠. 부인이 나왔죠. 부인이. 아니야, 박철원이 나왔어요. 다음번에 나왔었나? 나왔어요. 그 전에 보궐선거에는 보궐선거 나왔다 한 다음에 본선거 때는 박철원이 당선됐죠. 박철원이 나왔었죠. 근데 그때도 박철원이 그렇게 대권 주자로서의 그 위력은 없었어요. 맞아요. 주로 그때 계속 그 보수였어, 보수. 그렇지. 오히려 그 당시 이제 박철원보다는 박태준이 더 인기가 있었죠. 박태준이 그래도 대권 주자처럼 좀 보이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김대중, 김종필, 박태준 셋이 뭉치게 돼버린 거죠. 그게 1년 뒤 같은 경우. 그러니까 지금 이 TK 선거라는 거는 그 당시 JP 자민련이 TK를 쓸 때 그런 정도예요, 그런 정도. 근데 지금 이게 간극이 점점 너무 커지고 있어서 저는 공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. 공간이 나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